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품이 가득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아파트 10억, 20억. 이게 말이 되나요? 연봉 5천, 7천 대출 받아도 감당이 안 됩니다.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팔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끌했는데 1, 2년 버틸 수 있어도 5년, 10년 이렇게는 못 버팁니다. 이게 몇 개만 하락 거래가 나와도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일본처럼 장기 하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변곡점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에서 의미 있는 하락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 여기에서 최고가 대비 5억 3천만 원 하락한 그런 거래가 나왔습니다. 목동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런데도 지금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2년 최고가를 찍었다가 2023년 가격이 하락하고 반등을 약간 했지만 최고가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했다 횡보하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본 둔촌 주공입니다. 여기서 최고가 대비 7억 1천만 원 하락한 그런 거래가 나왔습니다. 8월 1일 날 27억을 넘기는 그런 거래가 나왔는데 3달 못 버티고 11월 1일 며칠 전에 7억이 넘게 빠졌습니다. 한 3달 만에 7억이 빠졌어요. 그만큼 지금 둔촌주공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죠. 대출이 막혀서 던지기 시작하는 금매가 나오는 그런 조짐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 27억 신고가 거래가 취소가 떴어요. 신고가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떴지만 취소가 되면서 가격이 7억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부동산 상승한다. 그 난리 쳤던 언론들 다 거짓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8월 전후로 해서 둔촌주공 웃돈 10억 줘도 안 팔아요. 2년 만에 10억 폭등한 아파트 23억 넘었다. 이런 뉴스가 7, 8월에 쏟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상승한다. 사람들한테 공포 마케팅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 말이죠.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신고가 취소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조회했는데 자료가 안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는지. 설마 정부가 일부러 막아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동탄역의 롯데캐슬 최고가 22억 거래가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아직까지 조회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진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거품도 아니죠. 대한민국 부동산 사기판이 끝장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억이나 하락해서 던졌다는 거는 그만큼 던지고 싶은 사람이 뒤에 줄 섰다는 거예요. 둔촌주공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8월에 미등기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253건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안 된 게 60%나 돼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등기가 안 된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15% 미만이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등기가 60%나 돼요. 진짜 등기 친 것만 통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사기는 아닐 거예요. 일부만 사기일 텐데 그래도 돈을 늦게 낸다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현금이 돌고 있지 않다, 얼어붙었다,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언론들이 7월, 8월 이때 가장 많이 서울 부동산 폭등한다고 전국으로 번진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7월도 서울 아파트 미등기 현황 조금 보시면은 전체 거래가 9,047건에서 등기 안 된 게 2,623건, 거의 30% 돼요. 이게 지금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8월을 봤다가 7월을 보니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등기가 안 된 게 5% 미만이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월 넘었는데 아직도 3개 중에 1개가 미등기인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계약이
취소된 것도 3% 정도 있는데 신고가 취소된 것들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분석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등기 안 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PF 그동안 구조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은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5일 날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 사장들 소집했다고 해요. 빨리빨리 구조조정해라. 이렇게. 왜냐면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것들이 8%밖에 안 됩니다. 부실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26%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70% 넘게 남았습니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정리가 될 텐데 이 물량들이 정리가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쏟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더더욱 정상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롯데건설도 계열사 돈으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안 하면은 영업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말까지 한 것 같아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경제 그리고 부동산 자산 시장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지금 회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운 만큼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위로금 많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이라도 받으면은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충격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돈을 많이 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들고 부동산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거 5억 받아도 지금 어디다 투자 못합니다.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다. 대출은 더더욱 안 되겠죠. 오히려 저 돈으로 장기간 버텨야 되는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은 서울에 의미 있는 하락 거래들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둔촌주공에서 7억 넘게 빠졌는데 빠진 폭도 문제가 있지만 신고가였던 27억이 거래가 취소됐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취소됐고 하락폭은 굉장히 컸고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8월에 미등기 60%나 되고 7월 같은 경우에도 3개 중에 하나는 등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출도 어렵고 PF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부동산 정상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다면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